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하고 일반항을 세우는 방법 자체는 유사합니다. 다만 등차 수열에서는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에서는 비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식을 표현하는 방법만 달라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1, 2, 4, 8, 16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 2, 세 번째 항 4, 네 번째 항 8, 다섯 번째 항 16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해줘야 되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하고 마찬가지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2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계속 같아지는 비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숫자를 공비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수열을 등비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차, 등차 수열에서의 공차는 일반적으로 D라고 썼었는데 공비는 일반적으로 R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정의라는 것은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을 때 n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이라는 것을 곱해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 라는 게 등비수열의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수열을 생각을 해보시면 등차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것이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해주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정한 차이를 계속 더해 나가니까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주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번에는 어떤 동일한 숫자를 곱해주는 상황으로 항들이 만들어지니까 공비 R이라는 것을 곱해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비 R에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만 아니면 됩니다. 공비 R이 0이면 첫 번째 항이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비 R은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R이 1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R이 1이면은 첫째 항과 계속 똑같은 어떤 항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공비 R은 0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서 16을 만들 때도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네모는 4라는 숫자가 될 거고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보시면 자, 3에서 어떤 수를 곱해서 네모를 만들고 네모에서 또 어떤 수를 곱해서 3분의 1을 만들고 3분의 1에서 어떤 수를 곱해서 9분의 1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3에다가도 3분의 1을 곱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모 안에는 1이 들어갈 거고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3분의 1이 잘 나오고 이제 마지막 요 네모에는 9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27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해준 거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나갈지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항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이라는 것을 한번 곱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해주시면 되는 건데 두 번째 항이 a1r이었기 때문에 a1r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항은 a3에다가 공비 r을 곱해주시는 거고 a3이 a1의 r 제곱이었으니까 a1r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을 때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n-1번을 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d라는 것을 n-1번 더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 r이라는 걸 n-1번 곱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구조 자체는 동일한 상황인데 등차 수열에서는 차니까 합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 등비 수열에서는 비율이니까 곱으로서 표현되는 거다. 이 차이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으면 그거랑 완전히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등비 수열을 다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하는 거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결국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옆에 생각 톡톡 보시면 자, 수열 11111 이렇게 써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됩니다. 등차 수열로 생각했을 때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등비 수열로 생각을 했을 때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111 이렇게 진행되는 이 수열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대답을 해도 되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먼저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7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2에다가 곱하기 공비 7을 n-1번 곱하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우리가 공비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8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6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2가 나올 거고 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공비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18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자, 공비가 얼마인지 먼저 구해보고 싶고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48 마이너스 48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92 자, 따라서 얘는 공비 r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3 곱하기 공비 r이 마이너스 4의 n-1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64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자, 세 번째 항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2번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4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24분의 1은 제 몇 항인지 구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시면 an이라는 것은 64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64나 4분의 1이나 모두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좀 간단하게 바꾸어 보면 64는 2의 6제곱 곱하기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다. 그러면 2의 8 빼기 2n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24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은 8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2n은 18이 되는 거니까 n은 9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 9항이 102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문제 2번까지에서는 이 첫째 항과 공비가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 지금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64든 4분의 1이든 모두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을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이 계산할 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난 이 상태로 놓고 얘가 1024분의 1이 되는 거 구할래 라고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제 2항이 14고 제 5항이 11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자.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한 거니까 2항이 14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한 번만 곱한 거죠. 얘가 A2, 얘가 14다. 자, 5항이라는 것은 A5는 A1에다가 공비 R을 4번 곱한 거다. 이 값이 112. 자,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나눠주시면 R 세제곱이 나올 거고 아마도 8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제곱해서 8 되는 숫자는 2밖에 없죠. 자, 그래서 R은 2. 그래서 공비가 2가 됐고, 그러면 첫째 항은 2A1이 14니까 A1이 7이다. 자, 따라서 일반항 AN은 7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시면 세 번째 항 A3이 2분의 25,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500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한 거니까, 자, A3이라는 것은 A1에다가 공비 R을 2번 곱했더니 2분의 25가 나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A6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5번 곱했더니 12500이 나왔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6항에서 3항을 나눠주시면 R 세제곱이 나오고 12500 곱하기 25분의 2다 이렇게 됩니다. 2랑 곱하면은 25000이 되죠. 25분의 25000. 그래서 마이너스 1000. 자, 따라서 공비 R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비 R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대입해 주시면 100A1이 2분의 25가 되고, 그러면 A1은 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N이라는 일반항은 첫째 항 8분의 1에다가 공비 R 마이너스 10을 n-1번 곱해주는 게 일반항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제 2항이 2고 제 7항이 64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계산 한번 해보시면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R의 n-1제곱이니까 A2는 첫째 항에다가
r을 한 번 곱했더니 이 값이 2다. 자, 7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6번 곱했더니 6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나눠주시게 되면 r 5제곱이 32가 되니까 r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 r이 2니까 첫째 항은 1이 됨을 알 수 있겠죠. 2a1이 2니까. 자,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은 1이니까 뭐 생략해도 되겠고 그냥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이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2의 n-1제곱이 3000보다 커지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의 12제곱을 계산하시면 2의 12제곱이 4096이고 2의 11제곱을 계산하시면 204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000이라는 숫자는 2의 11제곱과 2의 12제곱 사이에 있는 거니까 n-1이 12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1이 10이니까 n이 13일 때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진다. 그래서 제13항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비 중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볼 건데 지난번에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중항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그래서 등차 중항을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A, B, C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은 B라는 것은 2분의 A 플러스 C다. 그러니까 B라는 게 A와 C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중항이라는 것은 A, B, C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자, 우리는 A에다가 어떤 공비 R을 곱하면 B가 나오고 B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C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AR이 되는 거고 C는 B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입하시면은 B 대신에 AR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R제곱이 되는데 얘는 A 곱하기 A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랑 C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제곱은 AC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A랑 C가 모두 0보다 클 때는 B가 루트 AC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잘 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C 루트 AC 그러면은 얘가 산술기하 평균과의 관계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수 4, A, 9,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양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4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A제곱이라는 것은 3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B의 곱은 8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A제곱이 36이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6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A가 6이니까 B는 6분의 81 3으로 한번 약분하시면 2분의 27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양수 AB라는 말. 그래서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지금 교과서의 풀이처럼 A가 마이너스 6인 상황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x, y, g의 값을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x제곱이 3 곱하기 10이니까 36 그래서 x는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12의 제곱이 6y가 되겠죠. 여기가 6이니까 그러면은 y는 2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6, y는 24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y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를 곱하면 되는 거네 라는 걸 보셨으면은 그냥 곱하기 2에서 구하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등비 수열이 되도록 x, y, g의 값을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등차 중앙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꼭 연달아 있는 세 개의 항이 등비 수열일 필요는 없다. 한 칸씩 건너뛰어서 등비 수열인 것도 등비 중앙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y제곱이라는 것이 4분의 1 곱하기 196이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고, 얘를 계산을 좀 해주시면 4분의 2분의 14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는 7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7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가 7인 걸 알았으니까 자 이제 x제곱이라는 것은 4분의 7, 그럼 x는 2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g제곱은 7 곱하기 196이니까 g는 14 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14 루트 7, 여기는 2분의 루트 7,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오각형 안에 별이 그려진 모양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자, 정오각형의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1대 x로 나눌 때 세수 1, x, 1 플러스 x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양수 x의 값은, 자 그러면 등비 중앙에 의해서 x제곱은 1 플러스 x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x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플러스 4. 그래서 양수 x라고 했으니까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구하는 방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등차 수열에서는 앞과 뒤를 거꾸로 바꾸어가지고 2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었다면은, 자 등비 수열에서는 자 SN이라고 하는 항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A1, A2, A3, A4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AN-1 더하기 A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공비 R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RSN이라는 게 되고, A1에다가 R을 곱해주면은 A2가 되죠. 그래서 얘는 A2부터 그 다음에 또 A2에다 R을 곱하면은 A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려 나가는 형태로 식이 써지면서 AN-1 AN 플러스 RAN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면 1-R의 SN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빼시면 여기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게 첫째 항 A1과 AN도 없어져서 빼기 RAN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AN을 A1에 R의 N-1로 쓸 수 있는 거니까 A1 마이너스 A1에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1에 1-R의 N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자 이제 공비 R이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변을 1로 나누어줄 수 1-R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SN이라는 건 1-R분의 A1에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만약에 공비 R이 1이었다면 사실상 A1이나 A2나 A3이나 모두 다 똑같은 값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1이 총 n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n, A, 1과 같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 R이 1이 아니냐, 1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써준 식의 표현은 이 앞에 있는 식 표현인데, 지금 저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뺐죠. 만약에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식 정리가 R-1분의 R-1 SN에
마찬가지로 R의 n제곱 빼기 1, A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N이라는 게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 A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네 둘이 순서만 바꾸어서 이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양수의 값으로 내가 어떤 계산 결과를 하면서 양수인 것들만 좀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사용을 하고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양수건 음수건 그냥 하나만 잘 기억해서 풀겠다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만 잘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재 같은 데에서는 R이 1보다 작을 땐 꼭 이걸 써야 되고 R이 1보다 클 땐 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R이 1보다 커도 앞에 걸로 계산하셔도 상관없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니까 내가 계산할 때 부호 판단을 좀 계속 해줘야 된다는 부분만 생기는 것 뿐이지 전혀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풀어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구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방금 제가 R이 1보다 작다면 이 첫 번째 식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분의 1분의 첫째 항 2에다가 1-3분의 1의 항의 개수 5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분의 2에 3분의 1의 5제곱을 하시면은, 일단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자, 분자 분모에 3의 5제곱을 곱하시면 2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자, 여기는 2배에 3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 약분 될 거고, 자, 그러면은 3의 4제곱은 81이고 3의 5제곱이 243이니까 빼주시면 24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숫자가 등차 수열보다 조금 분수 형태가 많이 나오고 계산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냈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만 기억을 했어, 이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 3분의 1 빼기 1분의 첫째 항 2에다가 3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식이 쓰여지겠죠?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쓰여질 거고, 얘도 계산하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배에 3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분자 분모에 3의 5제곱을 곱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4제곱 분의, 자, 여기서도 2배에 1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보호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의 4제곱분의 마이너스 242가 되니까 똑같이 81분의 24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똑같은데 이 마이너스 보호를 신경 쓰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1보다 클 땐 이걸로 계산하고 1보다 작을 땐 이걸로 계산해라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보시면 2의 8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7제곱분의 1 해서 1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비 R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고 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니까 공비 R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항을 구해보시면 첫째 항이 2의 8제곱분의 1이고 공비 R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다. 그러면 이 값이 언제 1이 되는지, 결국 2의 0제곱이 언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2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8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을 했더니 얘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에다가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9가 들어가면 2의 8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되고 양수가 돼서 결국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공비가 마이너스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첫 번째 항 2의 8제곱분의 1, 그 다음 1 마이너스 2의 항의 개수 9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3 곱하기 2의 8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9제곱이니까 512가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의 8제곱분의 513이 되겠고 513이 3의 배수가 되죠. 513 나누기 3 하면은 171. 그래서 256분의 17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보시면 3항까지 합이 26, 6항까지 합이 728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26이라고 했으니까 r-1분의 첫째 항 a1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26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고, 자, 6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r-1분의 a1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72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항상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a1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이만큼이 26이죠. 그래서 26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은 728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r 세제곱 플러스 1은 26분의 72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728 나누기 26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26이 3의 세제곱 빼기 1이고 728이 3의 6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가 결국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3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약분하시면 r 세제곱 플러스 1은 3의 세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r 세제곱이 3의 세제곱이니까 공비 r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공비 r이 3이 됐으니까 대입하시면 2분의 a1에다가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26이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26이니까 약분하시면 a1이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공비 r이 3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게 되면은 3-1분의 첫째 항 2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내가 찾는 합의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식을 썼다는 것은 r이 1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이 1일 때는 진짜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이 1일 때를 생각을 하시면 r이 1이라고 하면 얘 3a죠. 그 다음에 얘는 6a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빼주시면 3a가 722가 되는데 3a가 26이면서 722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조건은 만족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728이고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26일 때 우리는 공비 r이 1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이 문제에서 나한테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비 r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자, 얘를 어떻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을 S3이라고 쓰고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고 자, 얘가 2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을 S6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A1, A2, A3, A4, A5, A6이 되고 얘가 728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자, 얘는 26이라는 거 확실히 알아요.
자, 그 다음 A4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3번 곱하면 나옵니다. A5라는 건 두 번째 항에다 공비 R을 3번 곱하면 돼요.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세 번째 항에다 공비 R을 3번 곱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26 더하기, 자, 뒤쪽은 R 세제곱으로 묶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니까 얘가 다시 26. 그래서 결국 26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728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 세제곱 플러스 1이 722다.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구하는 과정이 죄송해요. 722가 아니라 26분의 728. 자, 요 값이 나오는 게 요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5,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이 765일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거를 좀 먼저 좀 보시면 좋으냐면,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것은 공비 R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 R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공비 R이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1이면은 얘는 4A가 45고 지금 8A가 765인데 4A가 또 720까지 또 돼야 되는 거니까 R이 1일 때는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 R이 1인 상황이다, 1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이 0보다 클 거고 방금 전의 과정을 통해서 R이 1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냈고, 공식 사용하시면 R-1분의 첫째 항 A1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45, 그 다음 R-1분의 첫째 항 A1에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765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분자에 있는 걸 인수분해 하시면 R-1분의 A1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1이 765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45죠? 그러니까 R의 4제곱 플러스 1이 45분의 76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9의 배수죠? 9로 한번 약분하시면 5분의, 자, 9로 하면은 9, 8에 72, 85 이렇게 나오고 약분하면 17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R의 4제곱이 16이 되는 거니까 사실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 R은 0보다 크다. 그래서 R은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비 R이 2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첫째 항도 마저 구하시면 A1에 2의 16,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4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5니까 첫째 항은 3이다 이렇게 구하네요. 그래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0항까지의 합은 2-1분의 첫째 항 3에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023이니까 3069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SN을 표현하고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수열에 대해서 이 관계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이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서 등비 수열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문제가 문제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Sn-1이라는 것을 구해보시면 Sn-1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S의 n이라는 게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니까 빼주시면 Sn 빼기 Sn-1은 AN이 되는 건데, 자, 마이너스 3 없어질 거고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으로 묶어주시면 3 빼기 1이 돼서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그래서 an이라는 일반항은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a1이라는 게 6이 나오게 되는데 이 6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S1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풀었을 때 여기까지에서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을 넣은 값과 S1과 여기에다가 1을 넣은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1부터 시작하는 거고 다르면 각각 따로따로 써줘야 됩니다. A1은 뭐 5다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얘가 등비 수열인지를 확인을 해보자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 자, 우리가 등비 수열의 형태가 이런 형태처럼 생겼었으니까 등비 수열이 되겠지 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자, an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자, an 플러스 1이라는 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n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얘가 나오냐면 3을 곱해주시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비 r이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은 자, 여기 밑에다가 등차 수열의 합은 자,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상수항이 0이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라는 거였고 자,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SN이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 무언가 나올 건데 얘가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또 똑같은 상황에서 sn이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0이 아닌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an은 뭔가 나올 거고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a1이라는 건 s1과 같아서 여기다 1 대입한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얘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r-1분의 첫째 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분해해서 생각해보면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얘를 어떤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하시면 이런 형태 그러니까 결국 a의 r의 n제곱 빼기 1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가 다른 숫자가 뭔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등비 수열의 합은 우리가 Sn 얘가 n에 대한 지수함수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A의 공비 R에 대한 지수함수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 자, 플러스 A의 R의 n제곱 빼기 1꼴이 된다면 우리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만약에 SN이
3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다 라고 하면은 3으로 묶어서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an이 뭔가 나올 건데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sn이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다 그러면 이렇게 못 쓰죠. 1이 나오게 못 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an이 뭐가 나올 거고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고, a1은 s1과 같아서 여기다 1 대입한 7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를 알고 계시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은 다 풀어낼 수 있을 텐데, 가끔 문제집에서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이상한 형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밑에다 써준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무작정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 관계식을 통해서 직접 많이 계산해 보시면서 등차 수열일 땐 이런 게 성립했었어, 등비 수열일 땐 이런 게 성립했었어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5번에 관련된 원리합계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복리라는 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이자가 붙었으면 이자가 붙은 돈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어. 여기에 이자가 얼마가 붙었겠죠? 플러스 이자가 뭐 A만큼 붙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A만 원이 붙었으면 100A만 원이 갖고 있는 거죠. 3만 5만 원을 할게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다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105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복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금을 어떻게 넣느냐 요거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N년 동안 적립할 때 N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1년 초, 여기는 2년 초, 여기는 3년 초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내가 N년 동안 적립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N년 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N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N년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1년 초부터 N년 초까지 총 N번을 A1씩 쭉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1에 대해서 이자가 붙을 건데, 자, 1년이 지났으면 이 A1에 대한 이자는 연이율이 R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A R만큼이 1년이 지났을 때의 이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을 B라고 잠깐 할게요. 2년 후에는 요 B에다가 다시 이자가 붙는 거니까 B의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A의 1 플러스 R이었던 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쭉 진행이 돼서 N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총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내가 돈이 쌓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 뭐 10년 후에 A의 1 플러스 R, 100의 1 플러스 R의 10 이렇게 이자가 붙어 있었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납입한 거는 이자가 한 번 줄겠죠. 첫 번째 해에 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요만큼 줄었으니까 N-1번 이자가 붙었을 거다. 그 다음 거는 N-2번 붙었을 거고, 마지막 N년 초에 넣어서 N년 말에 돈을 빼낼 때는 이자가 딱 한 번 붙는다.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총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된다라고 보시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식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고,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연초에 입금을 시작해가지고 연말에 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판단한 문제고, 그래서 이걸로 12번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이율이 2%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3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다. 자, 그러면 처음에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30만원을 넣을 거예요. 매년 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년 초,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도 30만원을 똑같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30만원, 처음에 넣었던 이 30만원에 대해서는 두 번째 연도 초가 되면은 2%의 이자가 붙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30에다가 더하기 30 곱하기, 자, 2%는 100분의 2가 되는 거니까 0.02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간단하게 쓰면은 30에 1 더하기 0.02다. 그러니까 1.02가 되겠죠. 30 곱하기 1.02. 자, 요것만 다시 한번 써보면 30 더하기 30 곱하기 0.02였으니까 30에 1 플러스 0.02가 되는 거고 30 곱하기 1.0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년 초가 되었으면 다시 또 30만원을 넣을 거고, 그 다음 요 30 곱하기 1.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2%의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 곱하기 1.0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얘가 한 번에 이자가 붙어서 30 곱하기 1.0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10년 초가 있을 거예요. 10년 초에도 나는 똑같이 30만원이라는 돈을 넣을 거고, 자, 이때까지는 2년 초에는 이자가 한 번, 3년 초에는 이자가 2번 붙었으니까 10년 초에는 이자가 9번 붙었을 거예요. 그 밑에 거는 이자가 8번 붙었었겠죠. 그 밑에 거는 이자가 7번 붙었었겠죠. 이런 식으로 쭉. 그러면 10년 말이 되었을 때는 이자가 한 번씩 더 붙는다. 그래서 얘한테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30 곱하기 1.02의 10제곱, 30 곱하기 1.02의 9제곱 해서 30 곱하기 1.0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공비가 1.02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그것의 합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30 곱하기 1.02고, 그 다음에 1.02의 항의 개수가 10개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하시면 0.02분의 30 곱하기 1.02 곱하기 1.02의 10제곱을 1.2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0.2, 그러면 요 약분하면은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300 곱하기 1.02니까 306이 됩니다. 그래서 306만원. 그래서 306만원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연초에 넣어서 연말에 돈을 빼낼 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집들을 풀어보다 보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연말에 넣어서 연말에 돈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판단을 해보면, 자, 연말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 1년 말, 첫 번째 말. 자, 요때 돈을 넣었어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30만원 넣었다. 자, 그 다음 2년 말이 되었으면은 다시 30만원을 또 넣을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이자가 한번 붙었겠죠. 30만원에 대해서 30에 1.02.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년 말이 되었으면 또 30만원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30에 1.02. 요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으니까 30에 1.02의 제곱이 되고 30에 1.02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10년 동안 내가 돈을 넣는다고 하면 10년 말이 되었어요. 자, 10년 말이 되었다. 그러면 10년 말이 되었으면 이자가 30에 1.02에 9제곱만큼 붙었을 거고, 그 다음은 30에 1.02에 8제곱 이렇게 됐겠죠. 30에 1.02에 7제곱 해서 쭉 가서 10년 말이 되었으니까 또 30만 원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총액은 이만큼을 더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총액이 되는 거고, 이때는 첫째 항이 30만 원이 되는 거고 공비는 똑같이 1.0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02 마이너스 1분의 30 곱하기 1.0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0.02분의 30 곱하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2의 10제곱을 1.2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0.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은 10이 되니까 30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자가 거의 안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내가 이자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계산하면은 아까는 그래도 금액이 이때는 그래도 306만 원, 6만 원이라는 이자가 더 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돈을 집어넣을 때 연초에 집어넣어서 연말에 돈을 빼는 게 그래도 이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보시면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4개의 정사각형 중에서 왼쪽 위에 정사각형이 7하고 이것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확인해보고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 공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미적분을 내가 선택할 거다 라고 하시면 미적분에서 완벽하게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미적분을 선택할 거면 지금 왜 얘가 등비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합을 어떻게 구해 나가는지 이 과정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사각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 넓이는 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넓이, 자, 요 넓이는 지금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니까 여기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얘를 또 4등분해서 여기다 또 색칠하는 거고, 여기서 또 4등분해서 여기다 색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쭉 진행이 됐을 때, 자, 요렇게 돼서,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n인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하시면은 이 넓이는 4분의 1 n 제곱이 되고, 자, 얘가 n번째의 넓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에서는 요 사각형, 요 하나의 사각형에서 요 빨간색 넓이를 구하는 거죠. 요 빨간색 넓이라는 것은, 자, 요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n이 될 거고, 이거의 넓이는 4분의 1 n제곱이죠. 이거의 4분의 1인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4분의 1 n제곱의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의 제곱 곱하기 n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건 4분의 1 a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그 공비 r이 4분의 1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각형들을 쭉 색칠해서 언제 처음으로 64분의 85보다 커지는지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SN이라는 것은 1-4분의 1분의, 자, 지금은 첫째 항의 넓이가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그 다음에 1-4분의 1의 n제곱이 64분의 8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여기서 뭐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1 빼기 4분의 1의 n제곱이 자,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주시면은 64분의 85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얘가 256분의 3 곱하기 85 하시면은 25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항하면 1 빼기 256분의 255가 4분의 1의 n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56분의 1보다 4분의 1의 n제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n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자, 256이라는 거는 2의 8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n이 5일 때 처음으로 64분의 85보다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라고 얘기할 수 있고 n이 딱 4일 때 정확하게 256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을 또 배웠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구조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하나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보다시피 분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연습들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단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